저는 8살, 2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엄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전엄맘이신가요? 공식적으로는 전엄맘이 맞는데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엄마들한테 엄마들의 바인더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람쌤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바인더는 회사에서 쓰는 그런 바인더 말씀하시는 원래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도 꾸준히 써오다 보니까 그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이들 교육에 남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 내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람 프렌즈는 지금 8살 첫째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지인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질문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 물어보셨는데, 아이랑 그냥 항상 아이랑 같이 하면서 같이 배우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정말 놀면서 같이 배우면서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놀이와 여행과 독서였어요. 네, 세 가지는 아무래도 학교나 학원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베이스가 되어야 학습적인 부분도 더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세 가지를 베이스로 하고, 그런데 이제 예비 초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학습적으로 뭔가 들어가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학, 영어도 이제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Today, I am going to pick up trash that is around my apartment. I'll start apartment to the playground. You will need gloves and a plastic bag for trash. 엄마가 직접 아이의 학습을 이끌어주고 주도적으로 봐주신다는 점이 좀 대단하기도 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홈스쿨링 하면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오로지 엄마랑 모든 학습을 함께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홈스쿨링 하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형태의 홈스쿨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홈스쿨링은 엄마가 모든 교육을 집에서 100% 책임진다기보다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학원에 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엄마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홈스쿨링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유치원도 다니고 네, 어린이집도 네. 다니고 네. 근데 두 아이를 다 홈스쿨링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엄마가 잡고 간다는 거죠? 네, 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해 못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아니, 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계획을 다 세워서 아이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 월요일은 뭐고 화요일은 뭐고 수요일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는 건가요? 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일단 저희 아이는 네. 그 어린이집을 다니긴 했는데 좀 늦게 다녔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많이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뭐 하루에 뭐 해야지 이런 계획을 지금은 세우긴 세우는데 네. 이게 메인은 아니고요. 좀 아이를 크게 보고 지금 우리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이 연령,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관심사, 그리고 아이의 수준, 여기에 맞춰서 엄마가 좀 큰 틀을 짜고 그 안에서 아이가 좀 놀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저희 많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도 공룡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지금도. 네. 근데 이제 공룡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공룡 관련된 책을 사주기도 하시고, 네. 뭐 피규어나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시고, 그쵸. 그다음 박물관이나 뭐 엑스포나 뭐 그런 데 데리고 가기도 네, 하시잖아요. 체험학습도 해보고. 네, 체험학습. 네. 그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약간 전략적으로 한 단계 더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냥 공룡에 대한 책 한두 권만 이렇게 사주시는 게 아니라 네. 공룡에 대한 책을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책에 따라서 똑같은 공룡책이어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다르고 안에 그림체가 다르고 주제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공룡책은 시대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쵸. 어떤 공룡책은 뭐 식성에 따라서 분류한 게 메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공룡책은 그 공룡의 실사를 물론 실사가 없긴 하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그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공룡의 팔만, 그러니까 뭐 다리만 아니면 입부분만 되게 확대해서 실제 크기를 아이가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공룡의 알을 실제로 그려놓고 진짜 이 정도 크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그래서 책마다 똑같은 공룡 책이어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르게 좀 제가 찾아봐서 제공을 해주는 편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공룡 책에 대해 보더라도 어떤 책은 이 공룡이 6에서 10m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 어떤 책에서는 뭐 12m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럼 아이는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엄마 여기는 6에서 10m인데 여기는 왜 12m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답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네네. 그럼 이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6에서 10m라고 나온 이 공룡의 화석은 그럼 어디서 발견됐을까? 뭐 이 책을 쓰신 작가 선생님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럼 여기는 딱 12m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 근거가 있을까? 아니면 12m면 어느 정도지? 혹시 뭐 얘는 아기 공룡이고 얘는 어른 공룡인가?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더라도 계속 이제 질문을 끌어내고 대답을 하고 하면서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 이제 제가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아이의 관심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서 네. 아이랑 같이 그거를 정말로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돌발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아이가 지금 7살인데 한글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들한테 막 수소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한글 떼냐 너희들 아이들은. 그런데 뭐 어떤 엄마들은 내가 앉혀놓고 다 떼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엄마들은 뭐 뽀로로 장난감으로 띄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엄마들은 학습지를 이용하시는 엄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글 떼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저도 약간 아이가 한글을 친구가 막 쓰고 이러니까 엄마 나도 이거 읽고 싶어. 나도 써보고 싶어. 이래서 저도 사실 시작한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관심에 대해서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럼 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아이가 5살이 될 때, 그러니까 네. 4살 겨울에 박물관에 가서 그림 그리는 1일 체험 같은 걸 했는데 네. 그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한 번도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름을 쓴 걸 보고 얘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쓰는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일단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뭐 학습지를 들이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작업이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 관심 있는 단어의 카드들을 준비를 해서 그걸로 역할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이름은 아이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5살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동물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한 게 아니라 그 카드로 역할놀이를 한 거예요. 안녕 강아지야 나는 토끼야. 그래서 나 오늘 배가 고픈데 당근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아이가 이제 당근 카드를 꺼내면서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하고 고마워 하면서 오늘 곰집에 놀러 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단어 카드를 밑에 깔아놓고 그걸로 역할놀이도 했고요. 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카드를 가지고 항상 이거 글자 뭐야 맞춰볼래 이러고 이런 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것만 해봤지 그걸로 역할놀이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보물찾기 같은 것도 했어요. 똑같은 그림 네. 그 단어 카드를 준비를 해서 네. 하나는 엄마가 갖고 있고 네. 이 단어 카드랑 똑같은 단어 카드가 집에 숨어 있어. 이게 보물 카드야. 근데 엄마가 그 뒤에다가 마이쮸를 붙여놨어.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막 눈이 똘망똘망해지면서 그러면 일단 제가 얘기한 이 카드를 유심히 보죠. 이걸 찾아야 되니까 마이쮸를 그쵸. 먹기 위해서. 네. 이걸 유심히 본 다음에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5개 단어를 찾았으면 그 중에 2개 정도에 뒤에 마이쮸가 붙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도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엄마가 상상력이 엄청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너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 아이가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런 게 네네. 다 홈스쿨링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5살이나 6살 이쯤에 아이가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걸 해줘야지라는 저의 큰 그림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미리 좀 서치를 해둔 거죠. 한글 공부를 어떻게 엄마랑 했을 때 더 재밌을지,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한글을 익히는 게 아이한테 효과적일지 제가 어느 정도 좀 알아둔 다음에 네네. 이제 타이밍을 보다가 아이가 이제 이름을 썼을 때 걸렸다. 네. 그럼 또 이제 그 리서치한 것 중에 하나를 딱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죠. 네. 네. 너무 재밌네요. 저 하나 또 물어봐도 돼요? 네네. 제가 또 요즘에 아이랑 같이 수학 학습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또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또 이게 한글 떼기 하면서 한글 학습지를 시작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7살이다 보니까 수학이랑 연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랑 같이 매일 학원을 하고 나서 30분씩 이 아시잖아요. 눈높이나 뭉진 막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수학을 아이가 푸는데 우선은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가 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해주고 싶은데 아니 또 이거를 또 재밌게 놀이로도 해주고 싶은데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것만 맞아요. 저는 그냥 이거 잘하면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기도 맞아요. 하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럼 수학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네. 제가 좀 수학을 좀 어려워했던 케이스여가지고 네네. 아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관련된 책을 또 좀 봤었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재밌게 네네.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놀이로 좀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류 같은 것도 수학에는 뭐 연산도 있고 측정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집에서 저는 도 했었어요.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수학에는 특히나. 정말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입식으로 아무리 정말 잘 나가는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도 자기 스스로 하는 힘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집에서 엄마는 그냥 내내 놀기만 하다가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돼서 갑자기 학습지를 하거나 갑자기 학원을 가거나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 하거나 조금 이렇게 거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 가야라는 나라에서 가야금을 만들었대 이러면서 우룩 선생님이 가야금을 만들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차에서 내리자마자. 네네. 야, 너 가야금 배웠으니까 이리 와봐. 이거 앉아봐. 이거 가야금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도 당연히 좀 이렇게 거부감이 거리감이 있어요.